네,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2부 시간입니다. 자, 2부 시간에는 우리 이명철 위원과 함께 2024년 K리그1 최고 이적생들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백진삼 삼복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뭔가 제가 좀 정말 별다른 어떤 걱정 없이 마음껏 챙겨 먹을 수 있는 건강 음료가 하나 좀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삼복스 이 맛있게 특별한 레시피를 통해서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즌 막바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2024년 K리그의 이제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원투펀치가 특별히 또 이벤트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이 원투펀치를 통해서 K리그를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열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이 TMF 시간 1부를 통해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는 거 다 보셨죠? 이제 TMF 2부에서도 이 이벤트가 좀 적용이 됩니다. TMF 2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퀴즈를 마치신 분들 중 5분. 5분입니다.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2024 K리그 파이널 라운드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시즌 잔여 전 경기 일반석을 저희가 보실 수 있는 이 K리그1 티켓을 한 분당 2장씩 총 10장입니다. 총 10장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퀴즈를 재밌게 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원투펀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벤트가 시작되고요. 퀴즈의 정답을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TMF의 일부 퀴즈 이벤트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TMF 1부와 2부를 모두 시청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맞죠? 그리고 이 K리그 1의 마지막 별미 그리고 플레이오프 이건 가야 돼요. 현장 가야 됩니다. 네. 살 떨리는 그 긴장감을 몸소 느끼려면 진짜 직관이 답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일반석 티켓을 드릴 예정이니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투펀치 유튜브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MF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TMF 2부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시즌 끝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맘때쯤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명철 위원이 본격적으로 뽑아주신 2024 K리그1 최고 이적생들 누가 있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팀별로 선수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포지션별로 선수가 있을지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뭐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으로 나눠서 각자의 포지션을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선수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대표적으로 뭔가 우리가 3명만 뽑겠습니다. 뭐 포지션당 4명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좀 서운해요. 네, 생각나는 선수들. 왜냐면 각자의 팀에 있어서 그 선수에 대한 그 소중함, 감사함은 우리가 순위로 매길 수 없는 그럼요. 네, 그러한 또 지표 아니겠습니까? 한 시즌을 좀 정리하는 느낌에서 이번 시즌 이적생들 중 누구의 활약이 좀 도드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한 시즌을 돌아보는 느낌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K리그2를 다뤄오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한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네. 또 시간을 또 조촐하게 마련해서 K리그2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한 번쯤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FC 안양 승격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요거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골키퍼부터 한번 볼 텐데 생각나는 골키퍼들도 굉장히 많고 K리그 뭐 1, 2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골키퍼들이 정말 대단한데 누구를 뽑아주셨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김천의 뭐 복귀생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김천의 복귀생, 뭐 김천에 입대를 하게 된 선수들은 제외. 이건 논외. 그건 논외로 예. 두고 개인적으로는 전역 이후에 팀을 옮겼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적 사례에 해당이 되죠. 포항 스틸러스에서 이제 FC 서울로 팀을 옮기고 반년 이제 FC 서울에서 지금 딱 반 시즌 뛰고 있는데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임팩트가 대단했기 때문에 강현무 골키퍼가 올 시즌 골키퍼에 뭔가 이 팀을 옮긴 선수들 중 확실히 영입에 있어서 임팩트도 컸고 그럼요. 효과도 분명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서울이 전반기 때 최철원 골키퍼, 백종원 골키퍼 다 사실은 약간 좀 아쉬운 면들이 많았어요. 잊을만 하면 실수들이 나왔고 서울이 그래서 김기동 감독의 어떤 축구가 조금씩 뿌리 내리면서 링가드 효과도 보고 김기동 감독의 효과도 보고 자연스럽게 서울이 올라오나 싶었지만 딱 좀 불안했던 포지션이 골키퍼였거든요. 맨 마지막이었죠. 네. 퍼즐이죠, 퍼즐. 그렇죠. 근데 골키퍼에 강현무 골키퍼가 영입이 되면서 첫 번째 제 데뷔전이 참 놀랍게도 그때 포항전이었습니다. 네,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그때 이제 오랜만에 또 경기를 뛰었어요. 왜냐면 전반기 때 김천에서 워낙 김준호 골키퍼가 잘하기도 했고 극초반에는 강현무 골키퍼가 먼저 기회를 받으면서 김천의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나올 때마다 실점이 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준홍에게 주전 위치가 넘어가고 강현무 골키퍼가 한동안 경기를 못 뛰다가 서울로 이적 이후에
포항전의 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워낙 오랜만에 경기를 뛰다 보니까 사실 근육 경련이 예,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안타까우면서도 네. 놀랍더라고요. 그런데도 잘하니까. 골키퍼 근육 경련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그런데 네. 강현무 선수의 그런 좀 이 간절함을 또 알았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 실로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정강이 보호대 신가드의 이제 포항 엠블럼이 그러니까요. 있었어서 네. 약간의 좀 재미를 주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제주, 강원, 전북 연이어 이 세 팀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해내면서 강원문 골키퍼의 영입 효과를 분명히 팬분들에게 각인을 시켰죠. 분명 이 세 경기의 무실점에 있어서 강원문 골키퍼가 있었기에 충분히 서울이 계속해서 좋은 뒷문의 밸런스를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이적 이후의 기록을 보면 11경기 10실점에 무실점 5경기입니다. 오. 네, 이번 시즌 잊을 수 없는 골키퍼의 좀 영입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후방 이제 골키퍼 자리는 강현무 선수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앞쪽 수비 라인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비 라인도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많았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돋보이는 자들이 꽤 있어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던졌을 때 우리 원투펀치 팬분들도 이 선수가 떠오른다라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있을까요? 드디어 11월 A매치 대표팀에 뽑힌 강원FC의 이기혁 선수. 아.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첫 발탁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전의 기록이 대표팀을 뛴 경험이 동아시안컵 때 있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네. 뽑았었죠. 그래서 이 이기혁 선수가 정말 모처럼의 대표팀 복귀지만 사실상의 뭐 첫 발탁처럼 느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올 시즌 이제 제주에서 강원으로 이적을 한 뒤로 저는 이기혁 선수의 패스 능력을 정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이 후방에서 풀백이 되었건 센터백이 되었건 미드필더가 되었건 기본적으로 왼발에서 나오는 그 패스 주의기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네, 네. 강원이 탈압박을 하고 빌드업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이기혁이 있어야 더 경기가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 만큼 너무나도 좋은 기술을 지니고 있고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킥이 워낙에 좋으니까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데 코너킥을 쳐려나갑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 정도로 이기혁 선수가 그런 코너킥에서도 볼 수 있듯 킥력 좋고 롱패스 능력 좋고 센터백 위치에서 뛸 때는 또 점프가 좋아서 공중볼을 따낼 때도 좋은 또 수비력을 보여주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전문 센터백이 아니어서 뭔가 확고한 센터백으로 뛴 때 어떤 강점이 계속 드러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멀티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미드필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엄연히 주포리 저는 원래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고요. 예. 여러모로 그런 상황에서 이곳저곳을 뛸 수 있는 멀티성이 조금 더 이기혁 선수에게는 도드라지지 않나 싶고 어디서 뛰어도 항상 똑같은 공통점 왼발의 기술과 발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플레이를 보면서 많이 느껴졌는데 사실 초반에 김영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강원에서는 경기를 많이 못 뛰었잖아요. 동계훈련 때 이제 부상당했죠. 그 기간 동안 김영빈을 대신해서 이기혁 선수가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 시즌 윤정환 감독이 이제 포지션 변경이 강원에 부임한 동안 이것저것 터진 게 많았잖아요. 예. 뭐 황문기 선수 대표적이고 이우현 선수 미드필더 기용도 마찬가지고 시즌 초반 김영빈의 빈자리를 이기혁의 센터백 기용으로 메운 것도 어떻게 보면 윤정환의 픽이 딱 올 시즌 뭔가 남다를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약간의 신호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실제로 그때 이기혁 선수가 잘 버텨주고 지금은 또 이곳저곳 더 열심히 다 띄워주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띄워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원 팬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확실히 이 윤정한 볼, 이 네. 정한 볼 빌드업의 시발점이고요. 강투지 김영빈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기혁 선수가 같이 수비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와서 이제 앞쪽에 다른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 그 롱패스, 짧은 패스 이 빌드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참 강원 입장으로서는 이 쏠쏠한 선수, 확실한 영입이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이기혁 선수의 영입인 것 같습니다. 네. 그의 짝은 또 누군가요? 포항스러스에서 이동희 선수. 뛸 동안의 수비력이 참 대단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포항의 수비도 확실히 불안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스트러스 팬분들의 가장 큰 간절함, 동희야 언제 오니? 언제 돌아오니? 이런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동희 선수도 똑같죠. 롱패스 잘 올려주고 수비도 굉장히 잘해주고 부천에서 포항으로 이적을 하면서 포항에게는 정말 수비의 금덩이가 이 팀의 영입이 되는 그럼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알짜배기예요, 하는데 알짜배기. 여기에 더해서 박찬용 선수가 정말 극초반에 몇 경기 뛰고 바로 입대를 했잖아요. 박찬용 선수가 바로 김천상무로 갔는데 전민광, 이동희 주전조합이 올 시즌 포항에 정말 한창 좋았을 때 기간 동안 뒷문을 단단히 방어해줬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황인재 골키퍼의 전반기 선방까지 더해지면서 참 포항의 올 시즌 태하 드라마에서 보여준 그 집념 있는 스토리들도 참 좋았고 팀 자체가 보여준 단단함도 참 좋았고 그래서 이동희 선수의 수비력이 참 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여름 이후에 쇄골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술을 했고 아직은 이제 그 부상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은 시즌 잔여 일정을 뛰는 것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모로 지금 포항으로서는 이동희 선수의 빈자리를 후반기 때는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희 선수의 영입 자체는 포항으로서는 좀 굉장히 쏠쏠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네.
FA 서울 팬분들에게 또 보물이지 않을 수 없는 여름에 영입을 잘했네요. 강현무 골키퍼도 있고 야잔도 있죠. 아, 야잔. 야잔 알 아랍. 예. 네. 우리나라 대표팀을 상대하는 저 요르단 대표팀의 상대 선수로서 야잔을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 야잔 알 아랍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저 아시안컵 때는 알 아랍으로 이제 많이 불렀는데 그죠. 예. 이 F서울 와서 이제 등록명이 이제 야잔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르단 A 매치와의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서울 팬분들이 이제 몇 팬들이 이제 서울 몇몇 팬들이 조금 약간 농담 삼아서 저한테 형님 왜 알 아랍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야잔이라고 불러주세요. 약간 이렇게 좀 장난을 칠 정도로 그만큼 그 몇 달 사이에 기껏해야 한 2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한 2~3달 사이에 야잔이 정말 서울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냥 철벽이에요. 그냥 뛰면 그 단단함 자체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가 너무 대단한 느낌이 딱 제정되는데 철옹벽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그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야잔한테 딱 어울린다고 느끼거든요. 네. 왜냐면 이 선수가 단단해요. 단단하고 경합 능력 좋고 자기가 이제 붙어서 수비를 할 때는 자기가 붙었던 상대를 그냥 완전히 경기에서 지워버립니다. 네. 그쪽으로 오는 볼을 다 본인이 싸워서 이겨내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격수한테 뭐 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르단 대표팀에서도 어쨌든 야잔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좀 좋은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그럼요. 네, 물론 우리가 그래도 승리하긴 했지만 네. 여러모로 야잔 선수는 그러한 존재감을 시즌 중에 이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줬다는 건 진짜 아시아 전체로 놓고 봐도 수비수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개인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야잔이 없었던 대전전 바로 2대3으로 서울이 패배했습니다. 예.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야잔이 진짜 수비의 중심이다. 절반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졌던 게 생각이 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는 K리그1에서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요르단 대표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수비수 이제 이 판다이크 좀 느낌이 흡사 좀 네. 나는 이 야잔 선수고요. 실제로 이제 스타일도 잘 싸워주기도 하고 스피드도 괜찮고 킥의 빌드업도 굉장히 좀 정교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이 동아시아 쿼터가 아닌 이 중동이란 나라에서 네. 또 이런 아시아 선수가 K리그로 와서 나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 이것도 이제 K리그 발전을 위해서는 꽤나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르단에서는 저도 중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미 요르단의 최고의 수비수라고 이미 자국에서는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대표팀에서는 백스리 가운데 뛰는데 제가 느낀 건 요르단의 스토퍼들의 수비력도 훌륭한데 스토퍼들도 웬만한 상황을 거의 다 막아내거든요. 근데 그들이 혹시 전진 수비를 하다가 뚫려도 백스리 가운데 가장 뒤쪽에 야잔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요르단이 그걸 버텨내더라고요. 아. 뭐 우리나라를 상대로 요르단이 패배하긴 했지만 웬만한 팀들에게 요르단이 좀 쉽게 지지 않는 팀 컬러를 자랑하는 이유가 이러한 수비진들의 또 능력에 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야잔 알 아랍까지 이렇게 네. 중앙 수비수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한번 측면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자,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 얘기가 나온 김에 개인적으로 전반기 때 이 선수는 무조건 전반기만 봤는데도 한 시즌 동안 되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고 그 때문에 이 시점 딱 연말 시점 됐을 때는 분명 좋은 영입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제가 일찍이 좀 점 찍었던 선수가 있었어요. 서울의 최준. 아, 네. 최준. 이렇게 열심히 뛰면요, 이 팬들이 안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오자마자 열심히 유니폼 많이 팔렸더라고요. 많이 팔렸죠. 예. 그리고 최준 선수가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이곳저곳을 뛰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즌 중반기 때 이제 윤종규 선수가 전역하고 그 당시 기성용 선수 뭐 아니면 황도윤 선수 삼선 쪽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많았죠. 때 예. 와 최준이 미드필더까지 뛰더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알짜배기 역할을 또 잘해줬죠. 그렇죠. 여러모로 이 최준 선수의 장점은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 활동량, 그리고 시즌 초반에 저는 최준 선수에게 가장 좀 많이 놀라웠던 게 경기를 볼 때 그 뒤쪽으로 후방 뒷공간이 열렸을 때 최준 선수가 되게 수비 커버를 그때 되게 잘해줬었어요. 초반부터. 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 사실 극초반부터 뭔가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중간중간에 있었음에도 최준 선수가 그걸 빠르게 커버하고 수비 성공하자마자 바로 또 위로 올라가서 재빠르게 공격 시의 포지션이 위치 선정을 가져가니까 침투를 보여주니까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최준 선수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안 이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만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는 조금 지쳐있는 경기들도 없지는 않고 네. 전문 미드필더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압박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볼 배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떠나서 최준 선수가 영입된 것 자체는 서울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영입이었다. 올 시즌에 있어서는 정말 그 영입이 서울의 오른쪽 풀백, 심지어 비상등이 켜졌던 미드필더의 뎁스를 채우는 데 있어서까지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뭐 깜짝이었지만 그리고 주장원장까지 착용해 주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좀 샤이하지만 밖에서는 샤이하지만 경기장 내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뛰는 최준 선수. 측면 수비수에서 영향력을 보여줬던 이번 시즌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다른 선수는 여름에 영입이 된 대전 하나 시티즌의 김문환. 아, 김문환은 설명이 필요 없는 게 딱 경기를 보면
역시 월드컵을 간 선수가 이유가 있구나. 딱 그 느낌이 들어요. 대전 하나 시티즌에 이제 시즌 중간에 왔는데 김문환이 뛰면 그냥 잘합니다. 그냥 잘해요. 그 전에 이제 강윤성 선수, 박진성 선수가 아쉽게도 올 시즌 좀 뭐 좌우 풀백 가리지 않고 풀백들이 대체적으로 부상이 좀 많아서 대전이 이제 수비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 어려움이 좀 시달렸었는데 심지어는 뭐 윙들을 내려서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뎁스를 급하게 채우는 상황까지 나왔지만 그마저도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오고 맡기는 역할을 다 잘합니다. 측면 오버래핑을 했을 때 공격 가담도 잘해주고 조금 본인이 중앙 쪽에 위치를 잡아서 후방이나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배급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패스 능력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발전된 부분도 제가 볼 땐 더 보이는데 수비력은 제가 볼 때 훨씬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전에도 그런 수비를 뭐 아예 나쁘게 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수비에 있어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단단한 좀 침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김문환도 올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이 후반기 들어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마련이 됐는데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준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분을 가져가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이제 조금씩 시너지가 맞아 떨어져 가면서 측면에서의 안정감을 더해준 김문환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베테랑의 중요성을 또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네요. 이 선수도 꾸준하지 않나요? 네, 꾸준해서 넣었습니다. 서울의 이제 강상우 데뷔전을 치렀는데 오른쪽 공격수로 뛰었어요. 근데 경기 감각도 많이 무뎌 보였고 공격수 자리에서 강상우 선수의 뭔가 이 내용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태석 선수가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차출이 되면서 이 공백이 생긴 왼쪽 풀백 자리를 강상우 선수가 대신 보게 됐는데 강상우 선수의 장점이 사실 이런 데서 나오죠. 멀티 포지션이라는 점. 공격도 되고 포항 시절부터 그래도 풀백도 가능하고 서울에 오고서는 그 풀백을 뛰면서 잠부상 때문에 몇 번씩 이제 이탈을 했던 기간 자체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정말 꾸준하게 잘해요. 강상우 선수도 수비 복귀를 매우 빠르게 해주고 이번 시즌 강원을 만날 때마다 유독 양민혁 선수를 잘 막아서 약간 양민혁 천적 이런 느낌으로 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곤 했었는데 꾸준했다 강상우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임팩트를 남겼던 올 시즌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상우 선수는 초반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이슈 때문에 기대에 걸맞는 활약은 아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실력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돌아오다 보고 K리그에 적응하니까 이 선수가 이제 뭐 풀백에서 원래 잘하는 포지션에서 이제 잘하면서 김기동 감독 축구에 힘을 더해주기 시작한 이제 시즌 중반부터의 강상우 선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렇게 좀 수비 라인 살펴봤고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팀의 중원에 있어서 아마 이 선수가 없었으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도 봐요. 그럼요. 고승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이 이제 고승범 선수를 영입을 했고 사실 극초반에는 고승범 선수도 부상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도 그랬고 리그를 뛸 때도 허벅지 쪽 통증 때문에 계속 뭔가 어려움을 좀 겪은 시간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 사실 울산이 초반에는 내용적으로 좀 안 좋았거든요.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서의 빌드업이 썩 매끄럽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승범 선수가 괜히 이제 빌드업 상황에서의 기여도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보였던 점은 부상만 없었을 때 진짜 열심히 뛴다. 하드워커, 지치지 않고 매 경기를 열심히 뛴다. 그런 인상만큼은 충분히 남겨줬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판곤 감독이 부임하면서는 조금 더 고승범 선수가 이전보다 저는 더 위쪽에 배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더 장점이 나오더라고요. 침투, 공격 가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 빠른 수비 복귀, 빌드업 시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고립이 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좀 내려와서 보조도 해주고 이게 다 넓은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경기 한 경기에서 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승범 선수는 그런 한 경기에서의 모습들을 넓은 활동량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그때그때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장점을 지닌 선수예요. 저는 그래서 그 육각형 미드필더라는 그 어떤 표현이 참 고승범 선수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일단 좀 느끼고 있고요. 올 시즌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보면 동해안 더비 때 프리킥 골, 팀은 그때 패배했지만 프리킥을 넣었던 고승범 선수의 골도 기억이 나고 울산 HD 데뷔골이었죠. 정규리그 일정 마지막 경기였던 김천상무와의 홈경기 0대1로 지고 있었고 그때 울산이 패배를 그대로 했다면 어쩌면 정말 지금 우승에 대한 패권도 유리한 위치도 울산이 아닌 다른 팀이 오히려 더 거머쥐고 있었을 가능성도 꽤 컸을 거라고 봐요. 뭐 강원이거나 김천이거나 그때 헤더로 고승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타면서 바로 야구 선수가 마지막에 승리를 결정짓는 골까지 넣었는데 시즌을 쭉 돌아보면 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김천전이 진짜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고승범 선수가 너무나도 큰 비중 있는 골을 넣었던 장면이었고 이번에 있었던 포항과의 리그 마지막 동해안 더비 때도 그때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어주면서 고승범 선수가 동해안 더비에서 또 이렇게 리드를 점해주는 상황을 맞이해줬고 이번 또 강원전 우승을 확정했던 강원전 때는 루빅송 골의 도움이 이제 또
고승범 선수였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모로 임팩트 있는 활약들도 잘 남겨준 좀 올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고승범 선수는 약간 좀 재밌는 표현으로 고생했다. 네. 고승범 고생했다. 이런 시즌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울산 팬들에게는 한 시즌 만에 수원 팬들의 사랑과 더불어서 울산 팬들의 이 사랑도 한 몸에 좀 듬뿍 받을 만한 정말 고생한 시즌의 고승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 쪽의 얘기인데 네. 저도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탈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이탈로. 그렇죠. 네, 보면 그냥 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체형입니다, 사실. 다리가 이렇게 긴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많이 뛰잖아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뭐 달라붙는 수비나 때로는 뭐 경합을 해야 될 때 이 위치에 뛰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반칙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영리한 판단을 또 내려주는 선수고. 사실 이탈로가 영입될 때만 해도 아무래도 영입된 선수의 이전 커리어를 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력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실 이력만 보면은 이거 폭망이다. 느낌도 강하죠. 이전에 실패했던 영입들의 사례와 조금 비슷한 커리어에 굳이 따지면 더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탈로 선수는 뭔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느꼈지만 그때 기사를 보면 제주가 그래도 이탈로 선수를 꽤 길게 관찰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한다라는 느낌의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탈로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정말 쉬지 않고 거의 매 경기를 뛰면서 제주 중원에 있어서는 이탈로의 미친 존재감이 거의 경기마다 드러난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올 시즌 중요한 득점들은 역시 포항전에 터뜨렸던 극적인 동점골이나 아니면 인천전 결승골. 이탈로 선수가 그때그때 잊을만 하면 팀이 필요로 할 때 또 골까지 넣어주면서 승부를 가리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말씀드렸던 그런 체형에서 나오는 장점, 적극성이 돋보이는 경기에 임하는 태도, 체력 이런 부분까지 참 이탈로 선수도 올 시즌 제주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해준 좀 미드필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9월 들어서는 이제 그 김학범 감독의 좀 변화 또는 그리고 이탈로의 어느 정도의 체력적인 휴식을 위해서 선발보다는 좀 교체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영입전 우려와는 달리 정말 퍼포먼스를 중앙에서 에너지 넘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센스를 보여주면서 제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탈로 네. 이 제주선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항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영입이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선수는 네. 사실 퍼포먼스만 보면은 한때는 MVP감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안데르손.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최고 영입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안데르송의 장점은 마인드가 되게 이타적이라고 생각해요. 동료에게 늘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실제로 이 선수가 데뷔골을 넣은 타이밍이 20라운드 대전전입니다. 네. 물론 뭐 골을 못 넣는 선수는 아닌데 전반기 때는 사실 기회가 있을 때 약간 골운이 안 따르거나 조금 본인이 놓치는 장면들도 사실 있었고 그럼에도 본인이 골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승우가 뛰어들어가면 이승우에게 패스를 주고 다른 동료들에게 정승원에게 패스를 주고 그러면서 안데르송 선수가 이렇게 떠먹여주고 만들어준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패스를 줄 땐 주고 드리블을 할 땐 드리블을 하고 근데 그 드리블 능력이 진짜 리그 내에서 압도적으로 진짜 압도적입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움을 준 선수였고 후반기 때 이제 울산, 제주, 강원을 상대로 연속골까지 터뜨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흐름을 제대로 탔던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달의 선수상을 6월과 8월 올 시즌 벌써 2번이나 받았었는데 안데르송은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올 한 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원FC가 최근에 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뭔가 안데르송의 활약도 더 빛을 볼 만한 어떤 기점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네.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 수원FC라는 팀이 김은중 감독과 함께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이 수원FC 팬들의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의 활약과 함께 이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순위를 계속 끌어올렸는데 여름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적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경기 중 안팎으로 시끄러웠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안데르슨만큼은 공격 포인트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원FC가 또 중요하게 파이널 A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데르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강원FC의 올해 최고 영입생으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부산에서 아예 밀려 있을 때 네. 잠깐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K리그1에서 정말 비상을 했죠. 날개를 달았는데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강원FC의 이상원 35경기 13골과 6개의 도움. 예. 득점 수가 13골입니다. 와. 대단하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인천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아. 바로 두 골을 딱
깔끔하게 넣어주고 네. 경기를 마무리했던 그 이상원 선수의 득점력이 또 돋보였었고 극 초반에는 특히 그런 이상원 선수의 골 소식이 정말 매 경기 매번 들려왔었어요. 진짜 전반기는 이상원 타임이었습니다. 네, 득점왕 경쟁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이상원의 문전 앞에서의 그런 해결해주는 능력 자체가 참 많이 보였었는데 물론 극 초반의 득점력을 한 시즌 동안 길게 똑같이 이어왔던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무득점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도움은 또 그 기간 동안 또 기록을 하면서 강원FC 공격에는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를 잡았죠. 손FC전에는 도움 해트트릭을 또 올 시즌 한 경기 3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하프스페이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어우. 전반기 때는 이제 강원에서 뛰었던 야구 선수가 상대 수비와 좀 싸워주고 박스 쪽에서 경합을 할 때 그 수비가 야구 쪽으로 쏠리면 그때 발생하는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이상원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네네.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줬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돌아뛰는 움직임으로 측면 쪽 연계에 기여를 하면서 측면 전개에 또 도움을 이상원 선수가 마음껏 주기도 했었고요. 여러모로 이상원에게는 올 한 해 최고의 한 해, 강원에 있어서도 이상원을 영입한 것이 얼마나 또 좋은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를 마음껏 느꼈던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 선수도 이제 2명이 나왔네요. 이기혁과 이상원 선수. 저도 네. 딱 그 2명의 선수를 강원한테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수원FC의 정승원. 아, 네, 정승원 선수는 지난 시즌 수원 삼성블링즈에서 뛰었고 올 시즌은 수원 FC로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스탯을 보면 36경기 8골과 6개의 도움입니다. 아주 좋은 알짜배기 스탯, 아주 많은 스탯을 기록을 해줬고 정승원의 장점은 이곳저곳을 다 뛰어다니는 멀티 능력이죠. 네. 예, 윙 자리 좌우 다 올 시즌 소화를 했고 중앙 미드필더는 뭐 원래도 그랬지만 당연히 소화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윙백도 사실 그럼요. 배치가 또 되는 선수고요. 정승원 선수가 이 수원 FC에서 보여준 어떤 강점, 본인이 뭔가 팀을 위해서 보여준 영향력도 결국은 활동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멀티 자원인 것도 물론이지만 지치지 않고 이곳저곳을 넓게 띄워주고 움직임이 좋아요. 볼이 딱 받을 수 있는 지점, 뭔가 본인이 딱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될 때, 팀이 뭔가 비워두고 누군가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될 때 그때 딱 정승원이 미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 미드필더 쪽, 공격 쪽에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정승원 선수가 이런 많은 스탯을 기록한 것, 또 그 이상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것, 손FC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한 해 동안의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은중볼과 정말 잘 맞아떨어졌던 이 정승원 선수였고요. 영양가 있는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손FC 팬들로서는 정승원 선수가 참 사랑스러웠던 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낭만 넘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대전의 마사. 여름에 또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 팬분들은 마사가 왔을 때 됐다 싶었을 거예요. 마사는 진짜 책임감 있게 팀을 위한 애정 너무 좋고 팀이 필요로 하는, 팀이 뭔가 강등의 위기에 있다, 승점을 꼭 쌓아야 된다,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서 경기를 뛰는 선수가 마사 선수잖아요. 진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머리 받고 뛰는 선수죠. 진짜 그렇죠. 첫 경기부터 전북과의 그 극적인 무승부, 마사 선수가 그때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바로 사실 전북과 대전이 지금 어쨌든 하위권에서 꽤 긴 시간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전이 그래도 무승부를 거두는 데 있어서, 극장 무승부를 거두는 데 있어서 마사 선수가 오자마자 도움을 기록한 점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었고, 그와 동시에 마사 선수에게도 긍정적인 후반기를 전망하는 듯한 내용이었고요. 마사가 이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됐기 때문에 바로 선발로 경기를 출전했던 것은 아닌데, 감각 회복 후 선발로 뛴 시점부터 대전 하나 시티즌이 살아났습니다. 어우. 김문환 영입도 물론 효과를 거뒀고 뭐 이후에 또 언급한 선수가 있지만 마사가 또 살아난 것이 여러모로 참 대전 입장에서는 전력에 주요하게 먹혔던 거죠. 득점력이 특히 남달라요. 미드필더 지역, 2선 지역에서 딱 골을 넣을 수 있는 지점으로 들어가서 센스 있게 그 기회들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모로 결정력이 필요했던 대전 입장에서는 마사 선수가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 팀 네. 분위기적인 부분, 해결해주는 능력까지 보물이 또 한번 대전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이제 낭만이 찾아왔고 이제 네. 그 중심은 또 마사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 선수는 좀 대구 FC 팬들이 좀 약간은 아쉬워했던 선수입니다. 예, 밥신이죠. 그렇죠. 베이톨라. 네. 네, 이제 밥신인데, 밥신으로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등록명이고, 그냥 잘해요. 네. 그냥 잘해요. 볼을 잘 갖고 놉니다. 패스가요, 뭐 상대 압박을 제가 압박하는 입장이었으면 이런 선수 상대할 때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허탈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뛰어도 그런 압박을 다 벗겨낸 다음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패스길로 패스를 쭉 뿌리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 미친 노릇이거든요. 밥신이 또 이렇게 중원장하게 힘을 주고 대전의 볼백업의 코어 역할을 해주니까 네. 대전 전력이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급상승하죠. 진짜 급상승하죠. 밥신은 이미 스플릿 라운드도 그렇고 이전에 여름에 영입된 이후에 정규리그 때도 그렇지만 올 시즌 후반기에 있어서 미드필더에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대전 볼 주기의 핵심이고 중원장하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볼을 배급하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 선수도 많이 뛰면서
볼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그 패스를 배급해야 되는지 패스기를 만들어내는 또 배급하는 그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의 이제 마사와 밥신 선수를 얘기해줬고요. 이제 이 선수 이름이 언제쯤 나오냐라고 네.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링가드입니다. 네. 어떻게 이 선수 빼놓겠습니까? 일단 잘했어요. 24경기 5골 2개 도움. 네. 부상 기간 때문에 경기를 좀 못 뛴 기간이 있었고 이 링가드라는 선수가 보유한 이력을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스탯이 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링가드라는 선수가 영입되면서 서울이라는 팀의 분위기와 팀 스피릿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렸는가. 그리고 올 시즌은 링가드가 시즌에 엄청난 활바람을 안겨준 시즌입니다.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서울이 지금 홍관중이 올 시즌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와. 울산과의 경기 때 대신에 좀 많이 와야 될 거예요. 예, 예. 한 3만 정도 팬분들이 와야 50만 관중을 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쉬운 기록은 아니죠. 하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항전도 29,000분이 오셨다고 하던데 예. FA 서울이랑 구단 자체가 워낙 인기 구단이고 또 서울의 경기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워낙에 많고 수도팀이죠. 또 링가드 이외에도 인기 많고 잘해주고 김기동 감독이 팀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네. 자체로 열광적인 분위기를 내는 것도 있지만 링가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링가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수들의 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프로페셔널해서라고 봐야죠. 자기가 먼저 후연하게 앞서서 태도를 딱 갖추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후연을 열심히 하고 링가드 정도 되는 선수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서울의 동료들이 어떻게 안 따라하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가 올라가고 집중력, 스피릿이 끌어올려지는 건데 관계자분들은 그런 링가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이번 시즌 좋은 영입사례에 빠져서는 안 될 선수죠. 이 선수가 사실 K리그 올 줄도 몰랐는데 와서도 정말 멋지게 뛰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경기 안팎의 문화를 또 바꿔주고 있으니까요. 링가드의 부상 없는 네. 다음 시즌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광주 영입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의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사실 몸부터가 다르죠. 네. 단단한. K리그 트라우레. 맞아요. 그런 체형이 보통 이제 대명사가 아다마 트라우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브리엘도 딱 그런 근육으로 이렇게 딱 다부진 그 몸으로 버티고 돌파하고 크랙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중간중간 기술적인 실수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예. 기술까지 막 뭔가 실수 없이 매우 깔끔한 유형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힘에서 나오는 그 드리블 능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브리엘은 참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무엇보다 상대 수비를 제칠 수 있는 그 1대1 돌파 능력이 확실히 갖춰진 선수죠. 네. 다만 안타까운 건 반월판 부상으로 지금은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광주가 여전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포함해서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가브리엘 선수가 지금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브리엘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주 FC의 최경록 선수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좋아요.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는 엄지성 선수의 공백도 메울 수가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그나마 지탱해줬던 이 두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공격수 마지막으로 누군가요? 저는 공격 자원은 수원FC의 지동원 선수도 처음에는 사실 되게 아쉬웠거든요. 네. 골을 넣어줘야 될 때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중반기부터 갑자기 살아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한때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대표팀 뽑아야 될 폼 아니냐고. 맞아요. 예. 얘기가 나왔었어요. 뽑히겠다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월,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폭발력이 너무 대단했고 네. 그리고 그 골을 못 넣었다 한들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포스트 플레이 하면서 공중포에 따주고 싸워주고 경합해준 역할은 그래도 지동원 선수가 수행을 해줬는데 골들의 순도도 제법 좋습니다. 김천전의 멀티골, 포항전 극장 동점골 네. 이런 장면들만 보더라도 지동원 선수도 수원FC 입장에서는 괜찮게 그래도 활약을 했던 시즌 좋은 영입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수원FC의 전체 기세가 최근에 떨어진 건 아쉽지만 뭐 지동원 선수도 올 시즌 모처럼 좀 반짝였던 빛을 냈던 그러한 시즌이었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명철 위원과 TMF 2부 시간을 통해서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 이제 영입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도 한 10명 정도를 뽑았는데 여기에 이제 8명 정도가 이제 똑같으니까 나머지 2명은 혹시 누군가요? 저는 이제 이수민 선수도 좀 개인적으로는 대전에 이수민. 부상이 네. 있었지만 네. 힘이 돼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 참 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전북이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경기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전 이영재 선수의 또 역할도 김도현 감독 축구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명 정도는 더 추가로 좀 적어봤고요. 저마다 K리그 1에서 12개의 팀 팬들은 소중히 생각하시는 영입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다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영입생들을 다 응원하고 리스펙합니다. 예, 뭐 이런 선수들이 늘 대박 나면 좋겠지만 안 나왔다고 해서 대박이 안 났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시즌 더 멋진 선수들을 볼 희망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F 2부 시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